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공식 사퇴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대선 후보로 공개 지지했는데요. 네, 관련 내용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히면서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장문의 글을 적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당내 사퇴 압박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온 것처럼 지난달 말에 개최된 1차 대통령 토론회에서 인지력 논란에 휩싸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 진보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 이러한 그 요구 압박이 굉장히 거세게 나왔거든요. 이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지지를 해왔던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라든지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사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압박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차 TV 토론회, 그다음에 총기 피격 사건, 그리고 공화당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도 재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특히 이제 가족 간에 최근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에 키를 쥐고 있는 질 바이든 여사가 결단을 내려줌으로써 가족 간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사퇴설을 일축했었던 바이든 대통령인데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한편 이 바이든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새로운 대선 후보로 지지를 했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높이 산 걸까요? 아무래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대안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대선이 11월이니까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이외에 다른 검증되지 않은, 검증이 덜 된 후보들을 이제 결정하게 된다면, 혹은 어떤 경선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 대선 후보를 한다면 시간도 촉박할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각각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분열 그리고 혼란상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도에 나온 것처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그러한 지지 성명을 분명히 함으로써 당내 분열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바이든 해리스 티켓이 갖고 모금해온 선거 자금이거든요. 예. 선거 자금이 굉장히 많은 선거 자금이 있는데 만약에 다른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그 지금까지 모은 선거 자금을 직접적으로 해리스 부통령 이외 다른 사람들은 승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그 돈을 승계하기 위해서 좀 복잡한 그러한 다른 루트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해리스 티켓으로 해가지고 2020년, 2024년 두 번의 대선에 도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선 도전에 있어서 해리스 부통령이 갖는 어떤 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비백인 여성 후보라는 부분, 그래서 흑인이라든지 비백인 여성의 표심을 잡아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고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해리스 부통령이 과연 11월 본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즉 대선 본선 경쟁력이 이제 검증되지 않았다는 부분, 여전히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의 대안으로 부상한 이후에도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리는 모습을, 바뀌긴 합니다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론이 대세로 이제
확인이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때 당내 분열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그나마 가장 검증됐다고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후보로서 해리스 부통령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이 현실적이고 또 실질적인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고도 짚어주셨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은 실제 후보 선출까지는 시간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대선 후보를 뽑는 절차에 들어갈 텐데, 후보 선출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어쨌든 후보 선출까지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9일에, 8월 19일에,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최를 될 거고요. 사실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의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낙점이 됐지만 공식적으로 선출하는 것은 민주당 전당대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으로 낙점이 된다면, 즉 이제 어느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이제 선출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논의가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나온 그리고 상황을 고려봤을 때 아무래도 어떤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부통령을 단독 후보로 추대하라는 움직임이 민주당 내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선봉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서 지지선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큰 동력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놓고 대의원들이 이제 그 대선 후보로 공식적으로 선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본다면 민주당의 대의원들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해리스 부통령을 이제 그 대선 후보로 선출할 거냐,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할 거고요. 다음 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의원의 과반을 획득을 한다면, 그렇다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적으로 선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바이든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제 내 결정에 대해서 금주 후반에 구체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주 후반 어떤 이야기를 발표할까요?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전환기 대통령으로서의 임무에 집중하겠다,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갔습니다. 예. 자신이 국가를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재선에 도전하라고 했으나 이런저런 당내 요구에 의해서 이제 전환기 대통령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고 해리스 부통령, 그러니까 자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자신의 소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사퇴론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모든 관심을 올 11월에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될 수 있겠죠. 자신의 대안에게 어떤 힘을 실어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데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후보 사퇴를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이번 재선에 나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선거 캠페인 프레임이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거였어요. 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 그리고 이민 남국경 문제, 이런 부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이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바이든은 정말로 나쁜 대통령이다, 이런 주장을 펼쳐왔고요. 그래서 자신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 이번에 또 사퇴를 하게 되니까 제대로 재선에도 나서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 번의 임기를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역량이 떨어지는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국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역사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을 계속 부각시켜서 이제 지지층들을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무당파층의 표심을 더 가져오는 것이 남은 대선 기간 동안에 자신이 가져올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선거 프레임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낙점된다면 해리스 부통령도 똑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2인자였기 때문에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역사상 어떤 최악의 후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폄훼하면서 자신과 차별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이제 민주당의 새로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도 또 이기기 더 쉬운 상대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발언일까요? 아무래도 바이든과 트럼프, 그다음에 트럼프와 해리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거기에 그러한 의견에 어떤 근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실시된 11번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박빙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라붙은 것이 4번에 불과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4년 동안의 부통령으로서 존재감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통령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사태를 불거지면서 대안으로 부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사태가 공식화됐고 해리스 부통령으로 이제 중지가 모아진다면, 그렇다면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 그리고 젊고 어떻게 본다면 보다 좀 참신한 여성 대통령 후보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표심을 결정할 수 있는 중도층이나 무당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 해리스의 여론조사 결과는 요동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해리스 부통령이 보여왔던 개인적인 후보로서의 뭔가 좀 표를 얻기에는 좀 부족한 그러한 모습,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바이든보다는 훨씬 더 해리스가 쉬운 상대다. 즉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도 트럼프 캠프 입장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상태에서 미리 견제구를 날리고 견제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공화당 지지층의 표심이 변하는 걸 막고 중도층에게도 자신이 더 나은 대안이라는 걸 보이기 위한 선제적인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 대선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각국의 주요 매체가 일제히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긴급 뉴스로 전했습니다. 오늘 11월 미국 대선 레이스는 물론 국제 정세에 미칠 파장 등도 주시하고 있는데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가 미국 대선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미국 대선 상황이 요동치게 됐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세계가 이 부분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으로 후보가 교체가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을 그대로 이제 승계할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 트럼프나 해리스나 트럼프나 어떤 정책적 방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내세울 정책적 비전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익이, 즉 바이든 행정부 2.0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 방향성은 큰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교체되는 것뿐이지 이제 정치적 방향성, 차별성은 두 후보 간의 차별성은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세계 각국이 어떤 정책적 비전이나 방향성에서는 크게 혼란을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누가 이길 것인가, 11월 본선에 누가 이길 것인가는 어떤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 방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대선 결과에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